채권형 ETF 상품의 인기가 남다른데요. 1개월 만에 순자산이 약 1조 6천억 원 규모로 증가하기도, 듀레이션이 길어서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투자하기에 적합한. 안녕하세요 여러분, ETF 테마노트 진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들과 투자자분들을 위해 ETF 테마노트에서 채권과 이 채권 ETF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채권형 ETF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거래가 상당히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주식시장의 부진이 이어지다 보니 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작년 국내 채권형 ETF의 일평균 거래 대금은 12월 23일을 기준으로 3,722억 원을 기록하면서 2021년 대비 40.45%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만기 매칭형 채권 ETF는 지난해 11월에 상장한 후 1개월 만에 순자산이 약 1조 6천억 원 규모로 증가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며 ETF 시장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채권형 ETF가 상대적으로 높은 인기를 얻게 된 이유는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지속된 금리 인상 등 강력한 통화 긴축 정책 기조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인데요.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시중 채권 금리도 상승해 낮아진 채권 가격에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고, 향후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투자 수요가 몰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ETF 테마노트에서는 채권에 대한 기본 지식과 채권 ETF를 활용해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 다양한 채권 ETF를 통해 채권 투자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채권이 주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껴지는 분야지만 이 코덱스 ETF를 통해 분석해보면서 다양한 투자 전략을 공부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이만 믿고 따라오시고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채권에 대해 간단히 정리부터 해보면 이 채권은 영어로 픽스드 인컴이라고 불립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에는 만기가 있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이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채권은 만기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발행 주체에 따라서는 국고채, 금융채, 특수채, 회사채 등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국가별로도 분류가 되는데 미국 채권, 아시아 채권, 한국 채권 이런 식으로도 나뉩니다. 그럼 금리와 채권 가격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시중 채권 금리와 이미 발행된 채권의 가격은 역의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변동되는 시중 금리와는 달리 발행된 채권의 이자율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시중 금리가 올라가도 발행된 채권의 이자율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채권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한다면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추가로 듀레이션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면 이 듀레이션은 시중 금리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의 민감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한 가지 투자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금리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듀레이션이 긴 채권 ETF에 투자하면 채권 가격 변동에 따라 상대적으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듀레이션이 길면 금리 변동에 따른 가격 민감도가 크기 때문이죠. 하지만 앞서 말한 이러한 금리, 즉 신규 발행하는 채권의 금리인 시중금리는 중앙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와는 또 다르다는 점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기준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도 장기채 금리는 하락하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은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현 상황에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경기 침체 시에는 향후 금리 인하가 단행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기준금리도 길게 보면 내려가게 되잖아요. 이런 점을 선반영해 장기채 금리는 미리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직접적인 신호가 나올 시 장기채 금리가 하락하게 될 여지가 있는데요. 장기채 금리 하락은 이미 발행된 장기채의 가격 상승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럴 때 장기채 ETF로 장기채 미리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장기채 ETF로 자금이 몰렸다는 경제 기사들이 최근에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미 코덱스에서는 다양한 장기채 ETF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코덱스 미국채 울트라 30년 선물 ETF와 코덱스 국고채 30년 액티브 ETF, 그리고 코덱스 미국채 10년 선물 ETF가 있습니다. 이 중 코덱스 미국채 울트라 30년 선물 ETF는 미국 장기채 ETF로 미국 국채 30년 선물에 주로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이 한마디로 듀레이션이 긴 미국 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코덱스 미국채 울트라 30년 선물 ETF는 듀레이션이 길기 때문에 장기채 금리 하락 시 조금 더 민감하게 채권 가격이 움직이는 ETF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로 변동성도 큰 편입니다. 다음 코덱스 국고채 30년 액티브 ETF는 국내 30년 만기 국고채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ETF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듀레이션이 길기 때문에 경기 침체 시 장기채 금리 하락에 따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ETF 상품입니다. 이 코덱스 미국채 10년 선물 ETF는 코덱스 미국채 울트라 30년 선물 ETF의 듀레이션이 너무 길어서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투자하기에 적합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미국채 울트라 30년 선물 ETF와 달리 환 오픈된 상품이라는 점도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기채 ETF뿐만 아니라 만기 매칭형 채권 ETF도 코덱스를 통해 투자하실 수 있는데요. 만기 매칭형 채권 ETF는 일반적인 채권 ETF와 달리 만기가 있는 채권 ETF입니다. 그중에 오늘 소개해드릴 ETF는 코덱스 23-12 은행채 액티브 ETF입니다. 대한민국 은행채에 투자하는 ETF고요. 2023년 12월이 만기입니다. 만기까지 보유 시 YTM, 즉 만기 기대 수익률에 준하는 연환산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이 ETF의 YTM은 1월 2일 기준으로 4.12%입니다. 금리가 높아진 현 시점에서 만기까지 보유 시 높아진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ETF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코덱스 종합채권 액티브 ETF도 있습니다. 이 상품은 대한민국 우량 채권 시장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국고채는 물론 금융채, 특수채, 회사채까지 골고루 담긴 ETF입니다.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국고채 28%, 금융채 17%, 특수채 30%, 회사채 14% 비중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ETF는 2017년에 상장된 대한민국 최초의 액티브 채권 ETF이기도 한데요. 최근 순자산 총액이 급증해 올해 1월 3일 기준으로 2022년 11월 말 대비 1조 원 이상 순자산 규모가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코덱스 종합채권 액티브 ETF를 한마디로 소개해보면 한국 우량채권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이 접근해보시면 좋은 상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코덱스 채권 ETF를 살펴봤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코덱스 채권 ETF 라인업 잘 기억해 두시고요. 더 다양한 코덱스 채권 ETF는 다음 표를 통해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ETF 테마노트에서는 채권이라는 자산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이 채권 ETF를 활용한 투자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코덱스 채권 ETF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일반적으로 재테크 하면 주식을 가장 먼저 떠올리기 쉽겠지만 이 채권도 이렇게나 활용이 가능하고 다양한 종류의 채권형 상품이 존재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속된 금리 인상 때문에 높아진 금리로 채권의 매력도가 증가하면서 금융시장에서 채권형 ETF 상품의 인기가 남달라지고 있는데요. 코덱스의 다양한 채권 ETF 상품들의 특징과 장점을 잘 활용하셔서 또 다른 성공 투자 전략의 기회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TF 테마노트 진이는 여기에서 인사드립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